마이너스 3억 신용불량 빚쟁이는 장마철만 되면 장판 아래 곰팡이가 피고 겨울엔 창문틀이 얼어서 고드름 폭포가 생기는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투자법을 깨닫고 대출 없이 강남 34평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빚쟁이를 성공시킨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6일 또는 2교대로 근무하느라 주식할 시간이 적으신 분들, 상사한테 욕먹던 사이에 주식 계좌가 박살난 경험이 있는 분들, 남몰래 변기에 앉아서 멍든 장고를 보면서 한숨 쉬었던 적이 있던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지름길 중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려운 투자 방법이 아니라 MTS만 써서 성공을 이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트처럼 눈에 보이는 영역을 넘어서 고차원적인 영역을 활용한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평소에 생각하기 싫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개미 5년 세후 55억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송현우라는 소아과 의사분이 쓰셨고요. 의사라는 직업과는 달리 신용불량 빚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천지인 스나이퍼 투자법으로 5년 만에 1000만원으로 55억을 번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 벌었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고 책에서 공감이 되었던 부분 또는 아쉬웠던 부분도 가감없이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분의 스타일은 한 종목 몰빵 또는 신용 몰빵을 하는 집중 투자입니다. 그리고 당일 단타가 아니라 2주나 6개월 가까이 홀딩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집중 투자를 제가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 종목에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의 확신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면서 무모했는가, 운이 좋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부작으로 진행되고요. 오늘은 천지인 스나이퍼 투자법 중 종목 발굴에 해당하는 천지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지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바뀔 세상에 수혜가 될 산업과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매수해라.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요약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천입니다. 천에 대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바뀔 세상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바뀔 세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현재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앞으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자의 책에서 보면은 현재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현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키워드,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미래에 발전 가능한 산업과 분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시를 들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구온난화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OECD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화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친환경이 화두가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전 가능한 산업과 분야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죠. 앞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은 한 2030년 전후로 금지가 되고 전기차로 이제 모두 다 생산하게 되는 구조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나 시기적으로 좀 다를 수 있어도 정책의 방향성은 현재 동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뀔 세상을 알아내는 게 바로 천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핫 키워드가 친환경이 되는 거고, 그에 파생돼서 내연기관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심하니 전기차로 저탄소로 바꾸자. 이 방향성이 이제 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종목을 찾는 것이 이제 경제와 산업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발굴하는 탑다운 분석법이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이 탑다운 분석법을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천지인이라고 비유를 써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비유가 왜 천인지, 그리고 왜 지가 되는지, 왜 인이 되는지 사실 적절하다라고 느끼진 잘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현재 시대 정신과 변화할 세상을 안다면은 이제 유망한 산업과 종목을 발굴하는 작업이 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시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자가 말한 비유가 땅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를 또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혜가 될 산업과 종목을 찾아라입니다. 책에서 보면 이제 만약 유망한 산업이 떠오르면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정책, 현 시장 보급률, 기술의 정도를 대략 파악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한마디로 이 산업이 성장성이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인데요.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을 또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에 대한 수혜가 될 산업과 종목을 찾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주가는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 개인 또는 큰손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도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뀔 세상 지 수혜가 될 산업과 종목을 발굴해라. 그 다음 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보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천지인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모두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는 분출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저자가 말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천지인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책에 나온 예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예시입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차, 수소차로도 바뀌는 시대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전기차가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졌을 때 테슬라든 현대차든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든 간에 다들 이제 전기차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속도를 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명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이제 점유율이 후퇴되면서 망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광산의 곡괭이 같이 망하지 않고 돈을 버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2차전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양극재입니다. 2차전지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 양극재가 제일 비중이 높고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그나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탑5 안에 드는 기업이 에코프로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것이고, 자, 세 번째,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지 봐야 되겠죠. 에코프로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1년, 2년만 있었다 할지라도 누구나 아는 종목이고요.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도 거론되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에코프로가 시세가 이제 굉장히 분출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 3년 전만 할지라도 만원대였는데 이 종목이 이제 153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관 외국인도 관심을 가졌겠지만 유튜브에서 2차전지를 소개하면서 광기가 몰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까지 맞아 떨어져서 에코프로가 강하게 급등을 한 거고요. 자, 예시를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은 이제 임금이 높아지고 저출산으로서 노동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이 무인화예요. 또는 이제 자동화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을 AI나 로봇이 대체해주는 자동화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AI 박람회를 한번 가보시면은 다들 상품들이 비슷합니다. 무슨 GPT다, 챗봇이다, 가상인간이다.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이 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20개 동시적으로 다 있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느끼는 점은 이건 너무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 모델이다. 그러면 AI에 대해서는 수요가 폭증할 것인데 AI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진입장벽이 낮은 종목들은 나가 떨어질 종목들이 많겠다 생각을 했죠. 그럼 이 AI 쪽에서도 광산의 곡괭이 같이 산업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중에서도 AI를 쓸 때 쓰이는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 엔비디아에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부품을 공급을 하죠. 이 HBM은 AI 반도체를 쓸 때 고성능 메모리 역할을 하죠. 그걸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보다 현재 강세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HBM에서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미반도체입니다. HBM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라서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요때 말했습니다. 요때 말하고 지금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왔죠. 이 당시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도 관심을 가지고 1, 2월 달에 보시면은 AI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이때 차트가 이제 윌리엄 오닐이 좋아하는 패턴의 차트도 포착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사람들이 관심을 당연히 받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뀔 세상에서 수혜가 될 종목을 미리 선점해라. 길목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라. 근데 투자를 할 때 이 저자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하는 기간을 이제 뭐 1, 2년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 포커스를 잡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들어올 때 매매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세상을 미리 예측하는 눈을 가졌다기보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기간이 1에서 6개월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AI 뭐 로봇 자동화 그 다음에 전기차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한 논리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코프로가 관심을 가지는 것, 핵심 수혜주가 될 것, 한미반도체가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자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임박한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는 미래를 멀리 보는 눈을 가졌다기보다는 앞으로 바뀔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확인 작업을 잘했을 뿐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저자의 예시가 나옵니다. 저자가 말한 이제 천지인 예시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당시에 이제 저자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투자를 했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천을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봉쇄까지 일으키게 한 이제 팬데믹의 시대에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엔데믹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직업은 의사다 보니까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고 그 다음 해마다 독감 접종을 하고 그 다음 한절기 유행 질환을 다루는데요. 당시 언론에서는 백신이 금방 개발돼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호들갑을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제 진료실에서 느끼기에는 그 분위기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지로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주기적 유행인 엔데믹으로 될 것이다. 그럼 이에 걸맞는 산업은 어디인가 생각해봤을 때 진단키트도 봤었지만 당시 시즌 차트를 2021년 한 3, 4월 달에 봤겠죠. 이미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져 있던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즌 등과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에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당시에 이제 국산 백신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왜냐면은 국내에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 화이자가 백신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난감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았던 상황이죠.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국산 백신으로 될 수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선 9종목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의 이제 대본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추후 해외 임상을 진행할 역량을 갖춘 회사는 어디이고 그 다음에 식약처와 복지부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어디인지 그래서 각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현재 임상 진행 상황과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지 뉴스를 검색했고 연내에 삼상 진입 가능성과 개발 시에 생산 설비를 갖춘 캐파를 갖춘 폭속 고르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서 대규모 임상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리소스 역량을 갖춘 업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저자가 이래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코로나에서 관련주로 엮여있다. 차트 좋네 매수해보자. 그게 끝이죠. 하지만 저자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시에 코로나 백신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진 재료였지만 거기서도 정말 실체성이 있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뽑았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과거 국내 제약사의 임상실험에 참여한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당시 차트 분위기를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봉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한 2, 3개월 이상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계속 힘을 모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투자할 때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세상이 바뀔 것이고 그 중에서 국산 백신이 수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곳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차트를 판단했을 때 에너지가 비축이 돼서 투자를 했다. 뒤에 보면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천지인 이 세 가지 논리로 저자가 어떻게 종목을 발굴했는지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자의 예시를 또 하나만 더 하자면은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을 당시에 투자를 했을 때 천지인 관점을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천은 어땠냐면은 당시에 이제 코로나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여행도 막히고 그 다음에 외출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것도 아니라서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여행이라든지 뭐 호텔 사업이라든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시장에선 기대감이 있었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질을 이제 판단할 때 이미 여행, 면세점, 백화점은 다 올랐던 상황이고 그래서 뭘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휠라홀딩스가 보유한 이 타이틀 리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골프채, 즉 골프 드라이버가 대기가 2달이나 걸린다라는 얘기를 듣자 저전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휠라홀딩스에서도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골프 쪽에서도 이제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기업 재무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신발 매장도 가서 사업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신발도 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차트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지 체크를 해봤을 때 당시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다 샀고 좀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매출이 폭발이 되면서 분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이 나오게 되고 당시 주가도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한 요때에서 요때를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라는 재료를 보시면은 하나는 이제 엔데믹에 수혜가 되는 국산 백신 관련주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국산 백신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과연 그때 몰랐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뉴스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논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엔데믹이란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일단 이걸 2021년 상반기에 투자를 했지만 엔데믹이란 단어는 2020년 코로나가 나오고 몇 달 안 지난 5월 달에 이미 나왔던 용어예요, 여러분들. 당시 WHO에서 코로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엔데믹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천을 파악하는 것은 전 쉽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산업과 종목을 찾는 데는 좀 정성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것도 뭐 아예 못 찾는 것도 아닙니다. 뭐 아예 누구나 모르는 정보로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리포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도로도 이미 다 나와요. 근데 저자가 좀 잘한 거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거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즉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리뷰 영상을 보면은, 이 책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보면은 세력의 뭐 호가창을 뭐 유심히 봐야 된다, 그런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던데, 호가창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호가창을 일으키는 그 매수세, 그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나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기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논리, 그게 바로 천지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나에만 빠져 있어요. 차트에 완전히 맹신한다든지 완전히 재무제표에만 맹신을 한다든지 그런 하나에만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천지인이라는 흐름에 맞게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차트만 맹신한다거나 뭐 재료만 맹신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뭐 재무만 맹신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좀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천지인을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캐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얘기하실 수 있죠.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여기 재료를 말씀드리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저자가 종목을 선정할 때 보는 포인트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지만 제가 나름 분류를 해보자면은 차트와 기업, 재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의 매매 스타일은 보시면은 한 번에 한 종목 집중 투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당일 단타, 뭐 호가창을 보면서 뭐 트레이딩하는 그런 매매는 솔직히 힘들고, 직장인이라서 힘들고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그런 중기 투자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1년에 종목수를 보시면은 한 4, 5개 내외로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업을 볼 때는 단연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네이버 증권에 들어오셔서 국내 증시에서 뭐 아무 종목이나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툴젠 종목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종목 분석 들어오시면은 쭉 하단에 내려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매출액이 7억이고 16억이고 7억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50억대, 마이너스 194억대면 이건 좀 너무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단연간 체크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CEO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몰빵을 쳐야 될 종목이다 보니까 CEO의 관상도 본다라고 이제 좀 농담스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CEO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명을 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럼 이제 CEO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도 위험과 뭐 시비 발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이 부도를 내는 리스크에는 부채 등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죠. 최근에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세 가지를 모르면 주식으로 비참한 노후를 겪습니다 라는 영상에서 제가 망하는 회사를 피하는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제가 저기다가 좀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하는 부도 위험, 시비 발행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기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위험이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최대 주주 나이가 좀 높다 보면은 상속을 했을 때 주가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 나이 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뭐 뉴스라든지. 그런 나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이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종목을 아무거나 쳐보세요. 아까 툴젠이 있었으니까 툴젠을 검색해 볼게요. 이 툴젠에서 뭐 선택한 회사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최근 보고서를 클릭을 합니다. 좌측에서 좀 내려보면은 주주에 관한 상황,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대표이사의 나이를 좀 체크를 해보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주주에 관한 사항 보면 제넥신이 이 종목은 최대 주주네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지금 요 두 명이죠. 이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보시면은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갈수록 좀 승계 작업이 또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스톡 옵션이 있죠. 스톡 옵션이란 거는 뭐 회사 임직원에게 주식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임직원이 이제 좀 회사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스톡 옵션이 너무 잦게 발행되거나 몰두되어 있으면은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파악하는 방법은 이 다트라는 사이트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는 보고서명과 그 다음에 원하는 회사명을 검색하면은 여기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매도가 있습니다. 즉 임원이나 뭐 최대 주주가 팔고 있는 것들을 주의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네이버 증권에 들어와 보시면은 종목 분석에서 지분 현황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보시면 최근에 주주 변동 내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팔고 있는지 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돼 있으면 팔고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돼 있으면 이제 사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보면서 임직원이나 최대 주주 등이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만약 매도를 하게 되면은 거부감이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서 재무 리스크를 좀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천지인에 맞춰서 종목을 이제 뽑다 보면은 앞으로 바뀌게 될 산업과 그에 해당되는 핵심 수혜주를 찾는데 당연히 주식에는 기대감이란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자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돈이 되려면 기대감 뒤에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기대감만 있고 숫자가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거 있는 기대감인지 이 기업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에 이제 돈을 벌 생각만 하지 이렇게 이제 기업을 따져볼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90% 개인 투자자분들이 잃는 거죠. 이 기업을 보면서 재무적인 리스크를 다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저자의 이제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뭐 뒤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지만 나중에 매매 타이밍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분봉과 일봉을 보기보다는 주봉과 월봉 큰 흐름을 체크를 하고요. 거기서 에너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상승을 했고 조정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때의 힘과 조정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느껴본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만 말하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한선 스쿨이라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차트 교육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슈퍼개미들이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역배열보단
투자는 정배열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역배열로 돼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좋지 않은데, 그에 반면 역배열에서 일봉이라도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 시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재료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이유도 이 저자가 관심을 가지지만, 의사라고 해서 바이오주에 투자를 해봤더니 너무 임상 리스크가 심했다. 이렇게 리스크가 심한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도체에 투자를 하자니 반도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해가 어려워서 그러한 섹터들은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생활에 접할 수 있는 서비스나 기업을 선호를 한다고 해요. 앞전에 이제 휠라홀딩스 사례를 보셨다시피 다들 리오프닝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골프 드라이버가 2달 동안 밀린다는 것을 캐치하고 실제 생활에서 캐치가 됐고 투자를 이어간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요즘 아이들은 어떤 유행에 민감한지 관찰하고, 엄마들은 어떤 패션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MLB 옷을 입었으면 FNF 주가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과 좀 접목을 해서 투자를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좀 변화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왜를 던져야지만 정보를 얻고 돈을 얻는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그래서 골프 드라이버가 왜 2달 동안 밀렸을까? 왜라고 계속 던져보다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인 종목 발굴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은 앞으로 바뀔 세상이고요. 지는 수혜가 될 산업과 종목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 투자하라입니다. 그 투자를 할 때 기업에 악재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 재료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나에게 또 맞는, 내가 좀 잘 아는 재료에 투자를 하고, 차트를 볼 때는 너무 분봉과 일봉에 파헤쳐 있기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느끼면서, 에너지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돌아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지인 중에서 이 천과 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은, 보시다시피 저자는 2021년도에 상반기 때 엔데믹으로서 코로나 백신주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엔데믹은 2020년 5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뉴스만 잘 체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뉴스를 체크할 때 주식과 연관 없는 터무니없는 뉴스들이 있겠죠. 그럼 주식과 연관이 있는 뉴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매일 10%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이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급등한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급등이 시발점이 돼서 100%, 1000% 오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슈를 가장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이슈 정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대다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에 열광하고 있죠. 하지만 눈치 빨랐던 사람들은 연초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연초에서도 이 10% 이상 급등 정리를 잘 해놨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법, 이 10% 이상 급등주를 정리하는 방법도 제 영상 중에서 평생 써먹는 재료 매매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0% 이상 급등주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 있죠. 여기서 장전 시황 뉴스라든지, 매일 제가 장전에 주식이 연관되면서 핵심이 되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장전에 체크해도 당일 급등이 가능한 종목 테마군들을 50% 이상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일정이라든지 한두 달 내에 나타날 수 있는 일정들도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신다 할지라도 10% 이상 이슈 정리 잘 해놓고 장전 시황 뉴스 잘 체크해두고 일정 잘 체크해두면은 천지 이거 누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 발굴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발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차트상에서 어떻게 종목 발굴해야 된다, 분봉상에서 이럴 때 사야 된다, 이걸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주식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은 그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게 저자가 말하는 이 천지인 종목 발굴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유행하던 트렌드 내에서 실제로 이제 돈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 작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저자는 확인 작업을 잘했기 때문에 감정이 이제 확신이라는 감정이 든 거고, 확신이라는 감정이 드니까 이제 한 종목에 집중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저자가 그냥 혼자 뉴스만 보고 그냥 언론사가 떠드는 뉴스 창에만 신뢰했다면은 그런 확신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산 백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소아과라는 코로나 최전선에 있었고, 휠라홀딩스라는 것에서 확신을 가진 이유는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려니 주문이 밀린 것까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뭐 1년 안에 파는 매매를 할지라도 이런 확인하는 작업을 꼭 가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지인 스나이퍼 투자법 중 천지인 종목 발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서는 스나이퍼 매매 타이밍을 또 함께 알아볼 것인데, 이 투자자가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를 했고 어떤 관점으로 홀딩했고 그 다음 어떻게 매도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